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은 안동과 청송을 넘어 영덕의 바닷가까지도 확산이 됐고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도 하동과 진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풍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피해 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산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최악의 영남 산불, 부산도 위협하고 있다. 이재민 2만 8천 명입니다. 이재민들이 한 체육관에 모여서 저렇게 옹기종기 담요 한 장에 의지하면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일면에 실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경무에 시달려 맨 땅바닥에서 잠시 쉬는 진화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산불이 계속 번지는 바람에 인력은 제한돼 있고 산불 규모는 늘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소방대원들, 진화대원들의 고충이 막심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그늘에 잠시 쉬어서 몸을 기대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불타버린 의성 고운사 모습입니다. 깨진 범종만 덩그러니 저렇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각종 문화유산들도 불에 모두 소실되고 유일하게 철제물인 저 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 네,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울 정도의 화마였다, 참극이었다, 이런 모습 보여주는 사진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마지막 국민일보 일면. 하루 만에 22명 앗아간 산불입니다. 동해안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마을 어귀에도 불길이 휩쓸고 가면서 주변에 물이 있다고 해서 안전할 수만은 없겠구나. 민가가 바닷가에 있는 민가들도 위험할 수 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면 모습입니다. 네. 중대본은 조금 전 새벽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26명, 중상자 8명, 경상자 21명, 55명의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절반 가까운 숫자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망자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고령자들의 비율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성 교수님? 네, 아무래도 그 지역이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네. 고령자들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그 피난하거나 이제 하는 행동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진행 방향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갑자기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고령자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오랫동안 그 주택에 거주를 했었을 때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집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난이 대피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이 급속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퍼지면서 지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도 굉장히 많고 그게 한 3만 명 가까이 지금 된다고 하는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재민이 2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도 빠르게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안동이 3만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네. 이 3만여 헥타르라고 한다면은 여의도의 100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불길이 지금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민들의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바람이 좀 빨리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람이 바로 지금 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비는 안 오는데 강풍주의보 계속 내려지고요.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산불이 계속 번지는 것 같거든요. 임 변호사님. 네, 초속 27m에 이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대형 태풍급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아무리 빠르게 어떤 예비를 하려고 해도 불을 진화하려고 해도 좀 진화가 됐다가도 다시 불길이 번져 오르면서 진화율 자체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되면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진화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방제 방법이 좀 어떻습니까? 강풍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주불과 화도로 이제 보통 그 산불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고 화선이라는 얘기를 이제 프랭크 파이어라는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주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타켓을 향해서 다가가는 불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가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고 그쪽에 있는 중요한 국가문화유산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반출을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화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앞에 있는 불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람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개부에서도 강풍주의보들이 곳곳에 내려지고 있고 또한 남서풍이 분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쪽으로 이제 산불이 더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방어선을 좀 더 선제적으로 구축을 해서 네. 그쪽 부분으로서의 화재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바람의 방향, 예상되는 방향에 미리 가서 뭐 물을 좀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식.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네.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잘 바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가 이 골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과 골 사이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게 아래쪽에서 산둥성이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바람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확산도 굉장히 빠르고 네. 골바람의 특징이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불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람의 속도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의 불길을 잡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을 접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비화 산불, 비화 현상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비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도깨비 불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물, 가연물을 태우면서 이제 그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 산불 같은 경우는 특히 바람이 강할 때 비화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비화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깨비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100m, 200m 정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1km, 2km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대원들이나 진화대 같은 경우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불똥이 휙 하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경험 많은 소방대원들도 오금이 저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압을 하고 있다가 뒤쪽에서 네. 화재가 산불이 없던 뒤쪽에서 불이 다가와서 갇히게 돼서 그런 쪽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LA 몇 년 전에 있던 LA 산불 같은 경우는 약 10명 정도의 그 LA 소방대원들이 이 비화에 의한 산불에 의해서 갇히게 돼가지고 고립돼 버리는군요. 예, 사망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불을 끄고 있다가 갑자기 불똥이 뒤로 튀었는데 그게 역으로 뒤쪽으로 다 나가는 나간다. 겁니다. 그럼 갇혀버린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일단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죠. 그러나 양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산불을 잠재우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안타깝죠. 산불을 잡는 데 좀 도움을 주려면 적어도 강수량이 20mm 정도는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보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외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정말 고맙고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부디 좀 많은 비가 내려서 이 화마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예상 강우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5에서 20mm 정도, 이제 20mm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최대 강우량은 그렇지만 지금 경남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이쪽은 5mm 미만 혹은 많아야 10mm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 정도라도 내리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내리는 것보다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아까 앵커님이 신문 기사를 읽어주실 것처럼 분무기로 뿌리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산림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퍼피층에 이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서 그게 아래까지 내려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아랫부분까지 안 내려갔었을 때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산불은 진압이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다시 잔불이 남아 있다가 이런 것들이 재발화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에는 이런 산불 그 강우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비가 좀 많이 뭐 가끔 우리나라도 이제 확 쏟아지는 소나기, 스콜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종종 내리긴 하던데 오늘 같은 날 그런 게 좀 시원하게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은 그야말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비규환입니다.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산불과의 사투 속에서 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야산에 추락한 헬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소리로 두rum 나오다 급하게 끄기 전에 소리가 약간 이상했다. 차에 소리 나는 거로 조금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저 앞에 한 250m 앞에서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 떨어지는 속도도 엄청났습니다. 자, 헬기 조종사가 4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베테랑 기장이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지만 당시 진화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경에요. 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70대 조종사는 이미 베테랑 경력의 조종사였는데 오전에도 이미 한 차례 이 소방 진화를 위해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후에 다시 투입이 됐다가 이런 변을 달한 건데요. 당시에 이 주변이 연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의 장애물 같은 것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지만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사실 추락 지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또 하마터면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마를 미처 피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인명 피해는 특히 경북 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요양원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으로 노인 세 분이 이제 함께 대피하자 이래서 차량으로 움직였는데 그대로 참변을 당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를 접하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이 영덕읍에서 굉장히 큰 불, 산에서 큰 불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산 중턱에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산 중턱 요양원까지 이 화마가 덮치게 된 겁니다.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 요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바로 차로 옮기려고 해서 이제 입소자 4명과 직원 2명이 차로 옮겨 탔는데 이 화마가 너무나도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미 도로가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뜨거운 도로에 타이어부터 이제 녹기 시작했고 결국 차에도 불이 옮겨 붙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은 숨졌고 나머지 탑승자 3명은 중상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피했던 분들은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죽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정도의 불길이면은요, 그냥 일반 저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현장에서 쉽게 빠져나가기가 뭐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요양원에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면 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보양이 가능한 이제 독보 노인들도 계시지만 그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와상의 그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옆에 2분 정도가 붙어서 이제 피난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강한 성인과 뭐 이렇게 좀 재약자분들이 피난 능력에서 많은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지만 산불 같은 경우는 좀 화면에서 보였던 저 정도 상황에서는 건강한 피난 행동 능력이 좀 더 좋은 건강한 성인이나 노인이나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연기가 많이 발생을 했었을 때 지금은 괜찮지만 갑자기 한두 모금의 연기를 마셨을 때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호흡곤란이라든지 실신 이런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질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동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순간에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정작 본인과 같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부모님은 구하지 못한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구하지 못한 일.
네, 정말 안타깝죠. 이 아들 부부는요, 재난 문자를 받고 바로 영덕군민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 대피 차량들을 좀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화물차 운전자인 그는 이미 수년째 지역에서 교통 안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지점은요, 이 부모님도 인근에 계셨던 거죠. 네. 이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걱정이 되어서 불길이 계속 번지자 네. 오후에 이제 아내가 다시 부모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화마가 온 집을 집어삼킨 후였습니다. 인근의 밭에서 이미 숨진 채 발견된 부모님을 발견한 이 부부의 사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아마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람의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본인들의 거주했던 그 집 쪽은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른 쪽을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그 불길이 이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런 화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강한 바람이 불 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내가 좀 전까지 안전했던 지역이 나중에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구조, 가족들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그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북 영양군에서는 이장이 가족들과 함께 대피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케이스입니까? 네, 이 이장님이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대피소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은 통신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끊어지니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네. 다른 주민들도 구하기 위해서 대피소가 아니라 오히려 마을 깊숙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책임감 있는 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산불 정말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불이어서 뭐 경황이 없고 또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은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로 네, 물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지만 또 네. 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또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이 드리지만 산불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강풍을 타고 확산을 하고 있고 산불의 진행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 집 주변에 가능한 한 물을 미리 좀 뿌려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집에다가 물을 뿌려 놓으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뉴스를 시청을 하시면서 네. 산불의 진행 확산 방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고 또한 대피 문자나 이런 쪽들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집 쪽으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창문이나 문은 모두 닫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스는 잠궈 놓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이제 뭐 상비약이나 구급약 같은 이제 평상시에 드시는 그런 약 같은 거 챙기시고 핸드폰 반드시 챙기시고 네. 그리고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이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인 것이고 네. 그 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 집 주변에다가 이제 물을 뿌려 놓는다든지 집 주변에서의 불에 탈 수 있는 뭐 이렇게 가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좀 제거를 치워놓고? 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대피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미리 챙겨놓게 되는 것이죠.